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초 미래에 발간될 역사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이슈가 한둘이 아니지만 바이러스와 인류의 대결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쇠퇴한 지역 2곳을 선정해서 100억 원씩 20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무 곳이나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서 오는 9월이면 지역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더 코어스의 So You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1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의 문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오늘 투데이 포커스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YTN 뉴스 FM에서는 수도권 투데이가 끝나는 10시부터 헌법재판소 관련 선고를 비롯해서 관련 뉴스까지 빠짐없이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설치한 후에도 예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청취자분들 어수선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탄핵심판 선고일이 나오기 전에 중요한 인터뷰 일정을 잡아뒀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국민 개개인의 걱정이 높은 현실인데 이 와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사회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수장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시는데 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송에서 열심히 왔습니다. 예, 질병본부가 오송에 있죠. 예, 어떠세요? 병원 생활 하시다가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힘든 건 없으신지요? 예, 제가 뭐 평생 아주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국민의 아픔을 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힘들진 않으세요? 네, 병원 생활할 때도요. 예. 뭐 일주일에 7일씩 출근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 힘들다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전화기는 계속 붙잡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4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2월 3일이었으니까요. 이제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가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떠들썩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게 쭉 돌아보면요. 몇 년 새에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바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전염병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였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 취임하실 당시에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저도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심 끝에 이제 수락을 하면서 들어왔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카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또 지카를 막게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그만큼 책임이 많아진 건데 제가 아까 지카 바이러스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 또 여쭤보죠.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일단 알려진 바로는 그 모기가 매체가 돼가지고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특히 임신부가 물리면 그 태아에 영향을 미쳐서 소두증 아기가 태어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카 바이러스에 걸려서 들어온 우리 국내인이 16명, 금년에는 2명 해서 18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다 잘 나으셨고 저희가 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병을 퍼뜨리는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지대이나 만일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또 우리 모기한테 옮겨지고 그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토착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항구나 항만에서 방제를 하고 또 국내에 발병자가 있으시면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 혹시라도 옮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그 브라질 리우올림픽을 앞두고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잖아요. 거의 브라질 갔다가 괜히 지카 바이러스 옮겨오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별탈 없이 지나간 것 같나요? 네, 저희가 아주 홍보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특히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가신 1000여 명의 선수단, 기자단, 공연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국했을 때에 유전자 검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한 분도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없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다행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의 인터뷰 듣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호흡기내과 전공의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쭤봐야겠어요. 2015년도에 메르스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호흡기 질병인데 그 당시에 또 전 세계적으로 그 중동 쪽에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심 신고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상태?
지금도 메르스는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0명의 그 관리 대상자를 받아서 끝까지 관리를 잘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대로 된 병에 걸린 분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한번 신고가 되면 저희가 현지에서 보건소, 의료기관, 저희 질병관리본부 그 과정을 끝까지 다 추적을 해서 두 차례 음성이 나오면 이제 그 격리를 해제하고 역학조사를 이제 완료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200명 관리하느라고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뭐 초기 대응이라든지 어떤 방역 대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그 전하고 달라진 게 작년부터는 24시간 돌아가는 긴급 상황실이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요. 1339라는 콜센터도 역시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긴급 상황실은 보건 관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대책반, 즉각 대응팀 등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철저히 대비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속한 신고입니다. 본인이 좀 증상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가까운 분이 좀 이상하면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갖춰진 체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철저히 역학조사하고 신속하게 격리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뒤에 여러 가지 발생한 뭐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여러 가지 AI의 뭐 인체 감염 같은 것들 지금도 종식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진행 중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방학 되기 전까지 독감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많은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A형 독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독감 유행이 좀 사그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는 평년하고 달리 이 독감이 한 1개월, 2개월 정도 빨리 왔습니다. 특히 이제 학기 중에 왔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되면서 좀 심해진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3주 연속 저희가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의 사례로 볼 때는 개학이 되고 나면 B형 바이러스가 돌 수가 있습니다. A형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B형이 돌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감염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후에 독감주의보를 해제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좀 주의를 해 주시되 B형은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좀 덜하고 고통도 좀 덜하지만 역시 치료제가 있으니까 병이 생기면 즉시 치료를 받으시라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독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셔야 돼요. 기침하는 독감에 왜 손을 씻느냐 하지만 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코나 입 근처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가 목에 들어가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독감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 30초 이상 하셔야 돼요. 이렇게 30초 이상 하시려면 산토끼 토끼야 2번 부르셔야 됩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길게 가느냐? 부르셔야 됩니다. 혹시 산토끼가 싫으시면 퐁당퐁당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침 예절이죠. 저희가 지금 라디오라서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이 소매나 그다음에 그 옷 안쪽으로 기침을 하셔야 해요. 손으로 막으면 안 되죠? 손으로 막으면 역시 그 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코와 입 근처에 가면서 그 바이러스가 나가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휴지나 팔에다가 대고 옷에다 대고 기침을 해 주시라는 거죠. 아주 멋진 선진 국민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뭐 아이들한테 손 씻기 알려줄 때 산토끼 노래하고 퐁당퐁당 노래 끝날 때까지 손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7045번 끝자리 쓰시는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82세 되신 부모님 모시고 브라질로 여행을 갈 거거든요. 가기 전에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지카 바이러스가 걱정되시나 봐요. 네, 지카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 모기 안 물리셔야 됩니다. 하하. 그래서 모기를 안 물리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거기 가서 주의해야 될 게 치과뿐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또? 황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황열? 예, 황열이 지금 브라질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심하면은 사망까지 이르는 나쁜 병입니다. 그래서 황열은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가시는 지역을 잘 살펴보고 황열이 유행하는 지역이라면 황열 예방주사를 맞고 가셔야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모기한테 옮기는 댕기라는 병도 거기 많아요. 댕기도 브라질에서 그렇습니다.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일 첫 번째는 모기 안 물리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라. 모기 기피제도 가져가시고 모기장도 잘 된 데를 가셔야 되고 방충망이 잘 돼 있는지 꼼꼼히 가셔서 확인을 하십시오. 예, 모기 물리지 않도록 하고 황열 예방 주사 확인해서 맞는 게 좋겠다. 이거 굉장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올해 상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을 발표했는데 뭐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특별히 이 5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신종이나 재출형 감염병으로 해서 이제 우리 쭉 말씀드려왔던 그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두 번째가 모기 매개 감염병, 지카, 댕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지금 AI가 우리나라에 쭉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우리나라 AI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H7N9이라는 그 환자들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인체 감염증을 세 번째로 들었고요. 네 번째는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증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유행했던 콜레라. 아하. 또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폐혈증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시지만 작년에 여러 명이 사망을 했던 우리나라에서 그런 병입니다. 폐혈증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거는 비브리오 콜레라가 아니고 비브리오 중에서도 벌리피쿠스라는 균에 의해서 예. 몸에 들어오면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균이 이제 피 속에 들어가서 폐혈증이 되면서 쇼크로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출혈열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 에볼라라든지 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보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수두, 수족구,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는 그다음에 A형 간염 레지오넬라라는 그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균을 저희가 5가지 감염병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히 더 대비 대응 체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3, 4월에 유행성 이하선염하고 수두 뭐 A형 간염 같은 거 좀 특히 조심하라고 발표를 하셨던데요. 이 부분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 유행성 이하선염은 19세 미만에서 많이 생기고요. 예. 수두는 특히 이 아주 저학년 초등생들하고 그다음에 유아원에 다니는 우리 아기들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둘 다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을 시기에 철저히 잘 맞으시고 역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잘 지키면 예. 서로 간에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전염병의 예방과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뭐 목표라든지 이런 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본부에 들어와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그런 기관이 되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 열심히 일할 거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이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 책무가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미래 질병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이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인터뷰 중에 잠깐 나왔던 전화번호죠. 1339 콜센터 꼭 기억하시고요. 자신이 몸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1339번으로 꼭 신고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저희 YTN 뉴스 FM에서는 수도권 투데이가 끝나는 10시부터 관련 뉴스 전해드리고 11시부터 선고 생중계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오빠 원조 남진입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젊게 사는 비결 YTN 뉴스 FM입니다. 시사 뉴스를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쑥쑥 그냥 알려줘 보는 데다가 좋은 노래까지 함께 나오고 또 이러니까 젊어지는 데에는 뭐니뭐니 해도 YTN 라디오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를 들어보며 천년만년 젊게 살아보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저희 YTN 뉴스 FM에서는 이 수도권 투데이가 끝나는 10시부터요. 관련 뉴스 전해드리고 이어서 11시 정각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FM 94.5MHz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역사적인 순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죠.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비싼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은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하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1670-9957 1670-9957번입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요. 2부에서는 인천시 소식과 물과 관련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합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Day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해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제약.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반세기 동안 인천시 도심을 관통해서 인천의 발전과 소통을 가로막았다고 평가받던 경인고속도로, 일부 평가긴 하지만요. 그런데 네. 이 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해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의 수출과 수입 물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1968년에 개통돼서 7, 80년대에 고도 성장에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시의 도심 간의 단절과 또 환경 문제, 그리고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해서 현재는 고속도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또 관리권 이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편리하게 오가셨지만 또 인천에 계신 분들은 이게 좀 불편했다,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경인고속도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네, 오는 2026년까지 역세권의 그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9개의 생활권을 기획하고 있고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정거장 4개소와 인하대 주변을 인천 그 뮤지엄파크와 연계한
독화문화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번 계획으로 그동안 동서로 양분되었던 우리 시를 하나로 통합해서 가치를 재창조하고요. 원도심을 비롯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했네요. 그래서 네. Always 인천을 공식 브랜드로 정했는데 이게 all ALL WAYS 이게 여러 가지 중합 복합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길을 인천을 통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는 지난해에 가치 재창조의 붕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당과 함께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된다는 퍼스트 에버를 핵심 가치로 해서 하늘길, 바닷길,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세계로의 길, 미래의 길 등의 모든 길을 인천으로 통한다는 의미로 Always 인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우리 시의 공식 도시 브랜드로 Always 인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했고요. 그동안 사용했던 플라이 인천을 Always 인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항상 인천에 오세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모든 길은 통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정했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시는 YTN 라디오의 건강지킴이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물을 어떻게 마시면 더 건강해질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물. 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수님은 물을 많이 드십니까? 정확히 재지는 않지만 수시로 물을 마시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까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먹어라 의사들이 얘기하는 만큼 딱 드시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큼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튜디오가 건조하니까 그렇죠. 예, 자주 마시는 편인데 좀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할 정도로 많이 마십니다. 왠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느낌도 들고 해서. 그렇죠.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에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 또 다른 음식과는 달리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몸에 필요한 만큼만 빼놓고는 정확히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때 문제점도 없거든요. 예. 부족하지 않은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드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서 중독 그런 게 있던데. 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렸을 때 짧은 시간에 물을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마시게 되면 물 중독이라 그래서 몸의 혈액의 전해질 농도의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극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수분은 물이 아니라 다른 밥을 먹을 때도 수분이 섭취가 되고 커피나 다른 음료를 통해서도 섭취가 되는데 물이 위주가 되도록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이제 기호 음료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또 특히 단 음료 같은 데는 설탕을 더 먹게 되는 게 있고 또 음식에서 국물을 통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물 자체로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 딸기도 그랬지만 어쨌든 첨가물이 들어가면은 영양소가 다소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당이라든지 나트륨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도 마찬가지군요. 네네. 건강을 위해서 자기 전에 물 한 컵 가득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을까요? 숙면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주무시더라도 전혀 수면에 지장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상관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화장실을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의 경우는 물을 많이 드시더라도 자기 전보다는 낮 시간에 많이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는다. 그래서 나는 물을 마시는 거를 조절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물을 많이 먹는다고 몸이 붓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셔도 그 필요한 만큼 빼놓고는 바로 몸 밖으로 소변이나 땀으로 나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밤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아침에 퉁퉁 부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물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날 뭘 드시면서 염분을 많이 드셔서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트륨 때문에 부은 거지 네. 물 때문에 부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짠 음식 먹으면 물도 덩달아서 많이 먹으니까 맞아요. 왠지 물 때문에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살 빼시는 분들은 나는 숨만 쉬어도 살쪄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 글쎄요. 물은 칼로리가 없는 것 같은데 살이 찌나요? 맞아요. 사실 물은 칼로리가 0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찌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다른 음료나 음식을 먹을 기회를 줄이죠. 물을 마시는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은 습관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물 때문이라기보단 평소에 뭔가 다른 이유로 살이 잘 찌는 거죠. 예. 예. 핑계였군요, 핑계. 자, 다이어트 하는 분들 격하게 운동하시잖아요. 네. 땀 뻘뻘 흘린 다음에 아까처럼 물 많이 먹으면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자주 드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몸에 수분이 빨리 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떨까요? 물 마시는 게 나을까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물이 낫습니다. 사실 이온 음료가 개발된 거는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분들에게 그 보충용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선 정말 도움이 되는데 예. 운동 많이 안 하고 땀도 많이 안 흘렸는데 갈증 날 때 이온 음료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과 또 그 안에 포도당이나 설탕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식사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은 소화에 도움이 되고 과식을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떨까요? 사실 물은 언제나 충분히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밥 드실 때 물에 말아 드시거나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소화를 오히려 좀 방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게 되면 충분히 씹고 그다음에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는데 물에 말아 드시거나 물을 많이 드시면 그냥 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예. 또 물 때문에 소화액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화에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됐나 봐요. 자, 물을 일정량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때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처럼 적당한 때 잘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마시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더우니까 목 타고 찬물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찬물 어떤가요? 사실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찬물을 좋아하는데 심지어 커피도 아이스로 먹는데 예. 그래도 위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분들은 이 찬물이 장 운동을 자극을 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낫겠고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하게 찬물 마셔서 안 좋은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물 한 잔을 드시는 건 좋은 습관이고요. 그 이후에도 물을 갖다 항상 가까이 두시는 게 좋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조그마한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참 좋은 습관이고요. 예. 수시로 조금씩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드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음식에 국물을 통한 물보다는 진짜 그냥 물 그대로의 생수를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바로 이어서 탄핵심판 관련 뉴스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11시에 시작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생중계해드립니다. FM 94.5MHz 스마트폰 앱 예스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